안녕하세요. 김정주입니다. 대표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최근 좀 시장의 변동성으로 좀 어떤 업종 그리고 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와우넷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했죠. 이 투자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뭐 살까라는 주제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랑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나눠보면서 시장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이 여러분 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여기 가시지 마시고 꼭 이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오늘 함께 하실 분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현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넷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네. 오늘도 종목을 제가 진단을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좀 처음으로 유튜브 네.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동안 네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연구하고요. 네. 뭐 알고리즘 뭐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스페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첫 번째는요.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유망주 15선을 와우넷 파트너와 주식창 고수들이 함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또 원하는 파트너의 이름을 클릭하신 후에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벤트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퀴즈가 있어요. 퀴즈의 정답 맞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맞추신 분들께 커피 쿠폰 나눠드리니까요. 꼭 퀴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국내에 상장된 운송 기업은이에요. 그래서 1번은 쿠팡, 2번은 CJ 대한통운, 그리고 또 3번은 아마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181로 정답 혹은 또 기업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일 30분께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이벤트 종료되는 목요일 이후에 선물 일괄 지급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우리 시장 좀 호재에 반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네.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1%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에 저는 좀 오늘 네. 기분이 좋아서 네.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오늘 시장은 네. 뭐 주가가 좀 올라갔긴 하지만 테마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서 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내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쪽에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 거 대비해서 네. 수익률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 막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업종 순환매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네. 사실 이제 저희 특집 주제가 투자는 타이밍, 지금은 뭘 살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사야 되나요, 대표님? 제가 그러니까 정말 네. 단도직입적으로 딱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도대체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사야 저희가 좀 투자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시장이거든요. 저도 네.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뭘 사야 될까요? 저희 주제에 맞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업종, 영향을 안 네. 받는 업종. 네.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실적이 네네네. 지금은 안 좋지만 점점 네네. 좋아지고 있는. 아니 네. 지금도 좋아진 업종. 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업종? 네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게 이제 테마로 엮여서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갖고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별적으로 좀 매매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가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는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죠? 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있는데 이제 백신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 18개월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이어질지는 좀 그렇고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고 네. 차라리 이제 치료제 쪽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재택근무. 그죠? 네네.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근데 이것도 이미 테마로 이제 알서포트가 대장인데 그렇죠. 이미 뭐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결제주들, 그다음에 배송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는데 이제 고가에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좀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사실 네. 저희가 업종이 너무 많아요. 업종에 네네. 따른 또 그 종목들도 너무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아까 또 코로나 관련주를 말씀하셨는데 뭐 화학주 같은 거는 좀 그런 업종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화학주도 괜찮죠. 근데 화학주도 두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흥구석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S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못 올라가는 업종들은 좀 네. 뭐 괜찮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럼 반도체 부품주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부품도 되게 좋아질 거로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생산 기지가 이제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일단 코로나가 잡혀서 그 공장이 좀 재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중국 쪽에 있는데 국내에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실적 네. 좋아지는 실적을 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것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업종이겠네요. 맞죠? 그렇죠. 예. 반도체.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갖고 나온 건 거의 다 반도체나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 쪽 위주로 좀 많이 갖고 나왔어요. 반도체 부품주. 네네. 그 예를 들면 반도체 부품주 어떤 좀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갖고 나온 거는 네. 이제 실리콘 웍스라는 실리콘 웍스. 네. 이 기업인데 실리콘 웍스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됩니다. 그 시스템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네.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APU라고 합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인데, 이 실리콘웍스는 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팹리스 업체. 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경쟁력이 크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가 실리콘웍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메모리 쪽의 설계 쪽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제 OLED 쪽 중심으로 해서 수익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 자체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 근처에 있거나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은 21선 위에 있는데 이 실리콘웍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 네네네. 지금이 저점 매수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소외주도 보통 이제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온 건 100% 올랐는데 이렇게 못 올라온 주식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에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이. 실리콘웍스 제가 네.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전자장비 같은 업종도 있잖아요. 전자장비 같은 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자장비 쪽도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는 제가 이제 갖고 나온 게 이제 고영이라는 주식이 고영? 좀, 네네네. 네. 전자장비 쪽인데, 고영. 네네. 고영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지금 차트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가가 얘도 좀 되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3월 23일 날 저점 찍고 이제 상한가 한번 갔다가 지금 옆으로 눕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제가 기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영은 일단은 이제 그 3D 부품, 3D 부품. 네네, 3D 부품 장비를 검사하는 회사예요. 네, 검사하는 회사인데 그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PCB 쪽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땜질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게 좀
상당히 기계화,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검사 장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3D 검사 장비와 반도체 패키징 쪽.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가가 못 올랐어요. 지금 8만 원 밑에 있는데 이런 주식들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의 91%가 이제 수출 쪽이고요. 네. 내수는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아직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부품들 실리콘 웍스랑 또 전자장비 고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네. 지금 이 채팅창에 채팅창에 지금 이제 좀 많이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질문을 받아서 대표님한테 또 질문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방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학주는 좀 어떨까요, 대표님? 네, 화학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이제 화승인더라는 회사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신발. 네네.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신발? 네. 대표적으로 화승인더. 대표적으로 이제 신발을 만드는 우리 양대 브랜드가 있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있는데 네. 이 화성인더라는 회사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아디다스 쪽의 신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아디다스라는 메이커하고 이렇게 협업 관계를 하려고 하면 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쉽게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다스 쪽으로 그 자회사가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을 세워서 네. 그쪽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큰데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볼까요? 네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에 있죠. 이런 기업들은 네. 이제 지수가 보통 이제 고가권에 있는데 종합지수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화성인더는 또 이제 좋은 게 이제 그 아디다스의 고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부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 완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의 공장을 저비용으로 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 쪽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이 화성인더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공장을 옮겼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제 인건비가 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동남아가 이제 인건비가 그죠. 좀 좋으니까 네, 저희가 네. 많이 가서 있죠, 공장들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빨리 이전을 해서 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자동화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효율적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생산 품질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는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화학에서 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혹시 뭐 그런 게 또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화승인더까지 알아봤는데 또 네네. 더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카프로라는 회사. 카프로. 네네네. 카프로도 한번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도 좀 많이 못 올라갔는데 네. 이 카프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좀 회사가 좀 1,000억대인데 한 8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네.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프로라는 회사는 나일론의 원료인 네. 카프로 람탁이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음.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한 회사.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카프로 많이 좀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나일론을 생산하기 위한 원제품을 이 회사가 혼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 3년 전에 회사가 좀 안 좋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들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이제 공장이 잠깐 문을 닫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카프로는 일단은 이제 나일론의 원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비료라고 있습니다. 유한비료 네. 비료를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매출에서 상당히 이제 카프로 남탁하고 유한비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네. 큽니다. 그리고 이 카프로 남탁은 이제 어떤 때 쓰이냐면 네. 의류, 그 다음에 어망,
카페트 만드는 데 좀 쓰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론 수지는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전기 부품, 네. 그다음에 필름 이쪽입니다. 그리고 유한미료는 이 판매량의 90%를 그러니까 농업 국가들, 그러니까 후진국, 동남아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한비료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2017년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실적이 좀 좋아지면 네. 그럼 지금 사두면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최대한 21선 근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네. 차트상에서는 스토리 한번 볼까요? 네, 차트상에서는 일단은 여기 위에 보시면 RSI가 70권까지 있는데 네. 3,100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주봉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 이 도대체 이게 어디가 저점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지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화학 관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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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됐죠. 주봉상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자리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요. 11월 달에도 그렇고 여기 또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는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외에 또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이게 네, 힌트 지금 여러분들이 힌트 드리니까 꼭 지금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네. 우리가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을 하고 동학 개미 있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저는 잘 샀다고 보는데 삼성전자에 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네. 다 몰리고 있잖아요. 네, 네. 전 국민이. 네, 저도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저한테 좀 빨리 왔었으면 어디서 사야 될지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네. 대표님 네. 너무 네. 말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3만 원까지 내려갈 거니까 더 버텨라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고 아니면 뭐 지금이 저가다 4만 원 초반대 네. 이상은 더 이제 이익을 볼 수 없다 해서 4만 원 초반대에서 막 사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벌써 4만 8천 원 9천 원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5만 원을 이제 등락하면서 찍은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네. 뭐 삼성전자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다음- 삼성전자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 다음에도 좀 이런 위기가 오면 꼭 이 차트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 네. 그 우리가 2008년도에 여기죠, 요 자리입니다. 2008년도면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냥 요따 사놓으시면 이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는 이미 주식을 할 때가 아니었어서 그죠. 저는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나요? 2011년도에 여기 또 한 번 내려왔죠. 그 저점이. 저점. 네. 그리고 쭉 보다가 여기 2014년 10월 달에 한번 좀 내려왔죠. 네. 그죠? 그다음에 쭉 보면 또 여기 한번 내려왔죠. 계속 이렇게 등락을 좀 네. 거듭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 포인트. 그죠? 그래서 요거 차트만 사실 삼성전자가 이 보조지표 RSI 보조지표 주봉상에 내려오게 되면 네. 그냥 사놓고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끌고 가면 수익이 나거든요. 보통. 근데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방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현식 대표님한테 이제 바로바로 생중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019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 이때 좀 내려왔죠. 그리고 요번에는 좀 안 내려왔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네네. 많이 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네. 4만 2천 원대까지도 왔으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제가 경험상 이제 그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데 왔을 적에 네. 정책들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던가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러면 네. 보통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돈이 이제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니까 뭐 실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네. 이렇게 주식 쪽으로 네. 몰리는 현상.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적에는 뭐 5만 5천 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갖고 가셔도
크게 좀 무리는 없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네네네. 그럼 지금 뭐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네. 지금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매매를 하실 거면 한 48,000원 이하. 48,000원 네, 이하. 네, 48,000원 이하면 그래도 좋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이게 상당히 삼성전자가 좀 소외됐죠. 네. 지금 지수 대비해서 조금 소외됐긴 하지만 충분히 한 52,000원이나 5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뭐 살까?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오늘은 뭐 살까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이제 여기에는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 MK전자. MK전자. 네네네. MK전자. MK전자를 좀 말씀을 좀. 네. 아이고 차트가. 지금 또 대표님 네네. 저희 이제 여기 채팅방에 네. 일취월장님께서 일취월장 해야죠 저희 주식. 네, 이 분께서 나이스 정보통신주의 전망은 어떤가 이렇게 좀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나이스 정보통신 이거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 나이스 정보통신주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저희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주가가 일단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들은 이제 뭐 크게 뭐 지수가 빠지던 올라가던 크게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다. 네. 이게 이제 거래량이 적어서 네. 천천히 올라가거나 천천히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주식들은 어떤 때 좋냐면 올라갈 때 별로 안 좋고요. 왜요? 자- 올라갈 때 왜 별로 안 좋지? 네. 이게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서 네. 빠질 때는 들 빠져요. 네. 그럼 거의 뭐 박스권에서 그냥 그렇죠. 왔다 예.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럼 일치월장님 지금 계속 보고 계시면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사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리 보려던 M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MK전자는 일단 얘도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네. 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4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지금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기업 내용이 좀 좋은 주식들을 사는 게 좋은데 가장 중점이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네.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NK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7,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네. 되게 희한한 거는 또 이 영업이익은 또 엄청납니다. 시가총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아요. 1,200억대 평균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돼요. 그럼 실제로 정말 좋은 거니까 네, 되게 저희가 좀 엄청.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도 그 지금 보시면 네. 작년에 1,300억이에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1,300억을 단기 순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시가총액만큼 갖고 있어요. 1,200억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왜 좋게 보기 있냐면요. 네. 그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오히려 안 받았어요. 네. 오히려 안 받고, 네. 오히려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져요. 이 보시면 이제 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회사는 물량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의 수혜자네요. 네네. 수혜 종목.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 쪽에 많은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 MK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 MK전자는 국내에 갖고 있거든요, 공장을. 네. 그래서 이 오히려 그 경쟁사의 물량을 오히려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실적 부분이 그 아마 30% 정도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신규. 앞으로의 실적이 네네. 지금 대비. 네. 네네. 그래서 이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K전자. 네네. 코로나의 수혜주. 네네네. MK전자까지 알아봤고 지금 대표님 여기 지금 채팅창에 JK리님이에요. JK. 저랑 비슷하네요. JK리님께서 삼성생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유 중인데 물타기 좀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네, 물타기 지금 계획 중이시래요. 삼성생명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황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별로 그러니까 이 보험 업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보험이. 네네. 왜 그러냐면 네. 네. 이 우리가 이제 보험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95%가 보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성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쪽 사업이 가장 커요. 자동차 보험하고 지금은 우리가 의료실비잖아요. 네. 근데 의료실비에서 이게 수익이 안 나요. 회사들이. 그리고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1등이 삼성생명이고 그다음에 DG거든요. 2등인데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간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업종은 성장성은 없다. 네. 근데 보험업종은 네네. 상당- 네, 성장성은 없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갔죠. 못 올라오는구나. 네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갔고 관건은 이제 제가 봤을 적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 업종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물타기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별로인 것 같고요. 한 5만 5천 원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천원까지. 네네. 네, 지금 JK일링님 답변이 되셨죠? 지금 여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신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할 뭐 살까? 주목해야 할 좀 어떤 종목 그런 것도 더 있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 뭐 반도체 장비주도 있는데 네네네. 어떤 거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저는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한온 시스템. 네네네네. 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재무제표 좀 보게 되면요. 네. 이 회사도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되고 매출액은 한 5조 원, 6조 원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조 원.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80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현금성 자산은 한 6천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한원 시스템은 이제 공조 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이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자동차 부품주들이 성장성이 없어지고 네. 쇠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한원 시스템은 이제 전기차의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혜를 받냐면 한온 시스템. 한원 시스템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이커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포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을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한온 시스템도 그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동 컴포레이션 시장에서 네. 시장 점유율 지금 1위가 이제 일본 기업이에요. 네. 네, 덴소라고 하는데 이 덴소는 도요타의 자회사입니다. 이 덴소가 그 시장 점유율이 약 한 51% 정도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은 지금 14%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이 이게 좀 많이 뒤집혀요. 이 덴소가 이제 50%에서 44%로 좀 줄어들고 한온 시스템이 14%에서 22%로 좀 증가가 많이 올랐네. 네네네.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근데 네. 주가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보시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주식들도 저는 일단은 이 주가 급락하기 이전 네. 1,500원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좀 무거워요. 네. 주가가 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장단점이죠. 주가가 좀 무겁다고 하면 못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한 4.8%가 좀 증가가 된 네. 예상입니다. 그래서 어, 실적 실적 개선, 개선.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한올 시스템까지 알아봤고 저희가 이제 좀 종목 이야기를 넘어서 좀 중요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최대의 변수죠.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회의의 네. 결과에 따라서 참 많은 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네. 물론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있지만 내일 우리 시장 이거와 연관해서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시장은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펙은 이제 13개국에서 이제 사우디가 중심으로 된 네. 기구고요. 오펙 플러스는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된 기업인데 그 그룹이죠. 그룹이죠, 기업.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는 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음, 사우디는 이 유가의 그 배럴당 원가가 2.5달러뿐이 안 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유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평균 1배럴당 40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 4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적자를 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14년도에 미국이 원래는 원유를 최대로 수입하는 국가에서 네. 셰일 혁명에 따라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펙 플러스나 오펙의 이 힘이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이 러시아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 유가의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네. 네, 유가의 가격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논의를 안 하면서 오히려 셰일 업체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오펙 플러스 감산을 할 것으로 좀 봐야죠. 그래서 감산이 될 것이다라고 네네.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유가가 이제 좀 상승을 하면 시장에는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한 1850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620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네, 620. 620. 아까 네, 또 620.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코스피는 1850 정도. 1850 네네네네. 정도. 네, 1850 정도로 예상을 한다. 또 대표님 저희가 그러면 이제 뭐 유가에 관련돼서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저희가- 네네네. 그럼 지금 이제 좀 이거는 질문인데 네. 지금 매수를 하는 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 제가 좀 보면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테마성 주식들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S-OIL이라는 네. 주식이 정유주가 있는데 네. 요거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네.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또 질문이 또 있는데 코로나19의 관련주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주에 때문에 수혜를 본 관련주도 있고 사실 굉장히 피해를 본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의 관련주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마스크가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단 키트,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 손세정제 그죠? 같은 것도 알코올, 있죠. 네. 손세정제, 그다음에 온라인 그 택배, 종이 목재 뭐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순환매가 올라갔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 한국 유니온제약, 유니온제약. 네, 한국 유니온제약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익 이제 실현. 네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 유니온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혈장 네. 관련 치료제 대장주인데 조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이제 시젠 같이 비슷한 현상이 좀 나올 거예요. 시즌이 거의 이렇게 네. 가다가 급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그쵸. 끝나는데 이 한국 유니온제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장은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국제약품이 대장인데 네. 국제약품이 대장인데 얘도 윗꼬리 달고 좀 차트로 좀 네, 볼게요. 네. 여러분 국제약품 지금 차트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건데 얘도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10,000원 선 올라오면 네.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게 네네네. 좋다. 그래서 오. 제가 이거를 이제 코로나 이제
이 치료제 관련주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고 지수가 좀 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를 들어가냐면 제가 오늘 드렸던 주식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네. 얘는 지금 RSI가 80건에 와 있어요. 근데 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성인더라든가 얘네들은 완전히 반대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거꾸로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소외주입니다. 네. 한국 유니온제약이나 국제약품에 비해서 완전히 소외주인데 그 소외주들이 뭐가 많냐면 반도체 부품하고 화학하고 제가 갖고 나온 주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지수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업종에서 못 올라간 주식들은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중에서 네네네.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은 네, 지금 그렇죠. 매수를 해도 되는 네.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뭐 종목 중에서 어떻게 또 뭐 보여주실 종목이 있으신가요? 추천을 해주실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이제 하나를 더 갖고 나왔는데 네. 원익홀딩스라는 주식이에요. 원익홀딩스. 네. 얘도 보시면 네. 그 제가 이제 사실 엊그저께 이제 그냥 차트가 다 비슷해요. AJ홀딩스 보시면 이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 차트 보는 네.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대표님. 뭐 네네. 물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거 읽을 수는 있는데 읽으면서 이제 전략을 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쵸? 네네네. 그리고 제 전략이 항상 맞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네. 네. 이거 그래서 가보면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못 움직였고요. 못 움직였다. 네네네. 이거 그럼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소외됐지만 네. 이게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는 이제 21선에 근처에 있는데 지금은 요 라인대에서는 사셔도 됩니다. 한 3,800원대에서 3,400원대 뭐 요때는 좀 사셔도 되고요. 근데 실적은 조금 감소는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16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4%가 좀 감소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원익홀딩스는 이제 무슨 회사냐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스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런 거를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 네. 이제 숨겨진 게 좀 있습니다. 숨겨진 게 뭔가요? 그런 거 좀 막 네. 탈탈 털어주세요, 대표님. 이 네. 원익홀딩스가 네. 이제 이 반도체 관련 가스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그 코로나 관련 수혜주기도 해요. 코로나 관련 우리 네. 아까 전에 코로나 관련주 네, 네. 얘기할 때 네. 네, 근데 수혜주다. 원익홀딩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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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회사가 네. 그 원익홀딩스의 자회사가 그 원익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이 회사가 바이오세움이라는 지분을 6.8%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식약청에서 진단 키트 긴급 승인을 냈는데 네. 이 바이오세럼이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 네. 이 생산 관련된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좀 이 숨겨진 진단 키트 관련 수혜주다. 숨겨진 진단 키트 네, 네. 관련. 근데 사람들은 주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CJ인밖에 네, 지금 네, 잘 네.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이 그래서 그 원익 파트너스가 바이오세움의 지분을 좀 갖고 있으면서 진단 키트 관련 수혜주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대표님. 이제 오늘 뭐 유가 이야기도 해봤지만 사실 뭐 우리 시장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뭐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데 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세를 가고 있죠. 네. 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바닥 또 내려올 뭐 가능성도 생각하시는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 이제 이거 저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네. 큰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네네네, 뭐 네네. 1,400선을 찍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네.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19가 치료제 이제 5월 초에 네. 길리어드사에서 그 임상
에볼라 치료제 네. 렘데시베르에 대한 그 임상이 발표가 돼요. 네. 그리고 5월 초에 서울대에서도 이거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발표가 되는데 지금 치료제 중에서는 이제 에볼라 치료제가 가장 유력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악재인 코로나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문제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죠? 미국은 맨날 뉴스에 나와서 뭐 몇 명이 감염이 되고 얼마만큼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는 전혀 지금 영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악재는 이제 반영이 됐고 한 가지 이제 길게 가면 좀 문제가 돼요. 네. 이제 길게 가면 문제가 된다는 네. 게 뭐 코로나19가 길게 가면 그렇죠. 문제가 아. 네. 근데 사실 뭐 연말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사실 빨리 좋아지면 좋잖아요. 저는 네. 지금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좀 다 마무리가 되고 종식 선언이 나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장기간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뭐 3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네. 보진 않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섭씨 8.75도에서 이제 제일 활발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이 적도 쪽에 있는 국가들은 감염 환자가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우리 여름이 다가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따뜻해지면 네. 어느 정도 확산이 그 좀 주춤할 수 주춤할 있는. 것이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이 됐는데 네. 이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좀 많이 됐죠. 근데 네. 이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가장 크게 확산이 됐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중국의 1대1로와 연결된 나라들, 이란이라든가 이탈리아. 네. 그 나라들이 일단은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네.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의료 수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가장 의료 수준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된 거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나라가 긴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기후대가 그러니까 칠레 같은 나라들, 네. 근데 기후대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 수준이 좀 낮은 나라, 북한이나 이제 몽골 같은 그런 나라들은 확산세가 크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코로나19가 종식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쭉 이어지기라기보다는 계절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같이 그렇죠. 예. 계절이 오면 네네. 조금 심해졌다가 또 네네. 이제 좀 괜찮아지면 네. 그냥 좀 이제 그냥 가기도 하다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계절적인 그런 바이러스로 좀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확실하게 나와주면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이제 치료제 백신을 만들려고 이제 네. 100% 지원해주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와서 이 중간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보면 백신을 개발하다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끝까지 개발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길어봐야 뭐 제가 봤을 적에는 계절적으로는 유행을 하겠지만 치료제가 나오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뭐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그리고 또 뭐 대응 전략과 함께 대표님이 이 말을 못하고 가면 정말 잠이 안 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겠다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네네. 지금 많이 지켜봐 주고 계세요. 저희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시느라고 바쁘신가 봐요, 댓글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대응 전략과 함께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3분, 3, 4분 정도를 대표님께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음껏 하고 가셔도 됩니다. 여긴 유튜브니까 네네. 네, 편안하게 마음껏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네. 코스피나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꺾이겠다 이렇게 뭐 확실하게 눈으로 보시면 종가상에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5일선을 이탈할 때 네. 그때 한번 잘라주시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00이에요. 1,800포인트를 종가상에 이탈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차익 실현 해주고. 네, 기다리시면 돼요. 1,700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대표님 저희 옹진영님께서 메모 중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11시에 공개 방송 할 공개 거니까. 방송 있으시면 네, 네. 메모 중이니까 그래도 지금 이 네.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남은 이야기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포인트예요. 종가상에 600포인트. 요때 이탈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단기적인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냥 뭐 전고점 한 650까지 보시면 돼요.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고요.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2,06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나는 요거를 2,600포인트요? 2,060포인트. 60포인트, 네, 2,060포인트. 네. 네. 2,060포인트예요? 6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오는데 좀 눌렸다가 내가 참고 이거를 보유할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할 거냐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한 3년 동안에 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좀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직접 개발하신 프로그램 무료로. 네네네. 그래서 꿀팁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제 뭐가 좋냐면 검색기를 갖고 이렇게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딱 나오면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알고리즘이 이제 검증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본인 이제 내가 갖고 내가 있는 넣으면 네네 데이터를. 그렇죠.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또 그 종목이 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타라서 단타. 네네 전업 투자자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를 해드릴 건데 오늘 배포하면 이틀이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써서 하게 되면 일요일 날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설치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요일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치해 버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자동으로 까이니까 일요일 날 저녁 때 설치를 하시고 제가 앞으로 이제 한 3강에 걸쳐서 이 강의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단타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란톡에서 신현식 파트너님 검색하시고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노란톡에서 신현식 검색하시고 거기 여러분 노란톡, 노란톡에서 신현식 파트너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고 맞죠? 그러면 7일간 대표님 무료. 네. 7일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끼고 들어가시면 좀 불리하니까 그렇죠? 일요일에 설치를 딱 하고 월요일부터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제가 드린 주식들 꼭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지수 아까, 지수 조정 나와도 괜찮으니까. 아까 메모를 꼭 해두셨길 바랍니다. 아니면 돌려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 지금 대표님이 짚어주신 종목들 까먹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특집 이벤트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유망주 15선을 와운의 파트너와 주식창 고수들이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원하는 파트너 이름을 클릭을 하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벤트 두 번째는 퀴즈예요, 여러분. 정답을 맞히고 커피 쿠폰을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질문이 국내에 상장된 운송기업 1번 쿠팡, 2번 CJ 대한통운, 3번 대한통운, 3번 아마존 이렇게 있고요. 퀴즈 맞히시고 커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181로 번호 혹은 기업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30명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종료되는 목요일 이후에 선물은 일괄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밤 9시부터 또 다른 특집으로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집 제목은 힘내라 동학개미. 아직 대박의 기회가 있다. 네,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는 타이밍 지금 뭐 살까 6시간 특집으로 계속 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10시에 오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